앞에만 봐주시죠. 어제 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찍 신랑 유은경이라고 네. 정호재. 예. 그하고 따르던 선배 교수인데 제가 강암 선생 이야기를 송화천 선생님한테 수도 없이 했어요. 아, 그랬나요? 그랬더니 생각해볼게 그래서 제 제자예요. 수업을 들었어요. 그게 그렇다고. 근데 아주 이 녀석이 보통 아이들하고 다른 질문을 조카 주례를 좀 해달라는 거죠. 선생님 저는 주례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내 조할게요. 그래가지고 주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뵙기는 그때 뵀어. 벌써 몇 년 됐죠?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우리 또 실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신다고 무슨 말씀? 그렇게 우리 이낙연 총리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새겨 들었습니다. 그 오늘이죠? 회의 하고 또 산업차가 배치기도 하고 어쨌든 저희 한두 군데 넘어가면 전체가 넘어가는 전라북도 전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태거든요. 뭐 자동차 특히 산업 같은 경우도 뭐 GM이다, 대우다, 우리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 우리나라 자동차의 94%를 상용차는 전북에서 나옵니다. 그런데도 자동차 도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전북은 이상하게 양이 많은데도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만큼 경제적인 어떤 파급 효과 같은 건 너무 커요. 조선소 같은 경우는 도크를 많이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현대 입장에서는 가볍게 취급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거의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그동안 우리 쪽에서는 투쟁을 많이 한 거죠. 많이 했는데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여기까지 왔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희망적인 쪽으로 가니까 국민들도 좀 기대를 많이 걸어서 오늘 시장님 모습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당연히 군산 시만이 아니라 전북도 전체로 봐서도 그 기업이 문을 닫았을 때 올 영향이 너무 자명한 거죠. 좀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이 전 정부에서 이런 문제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좀 미리 그러면 거기에 대체 산업 또는 대체 업종을 준비하든지 아니면은 이건 기업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뭐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미리 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 닫겠다고 발표까지 해놓은 상태고 제가 또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더니 이미 협력업체가 다 철수를 했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업체만 남았다고 현황도 구체적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어쨌든 이 군산 문제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이 살아서 일자리 만들고 또 그 지역의 인재들, 지역의 청년들이 자기 고향에서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전 뭐 군산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답을 드릴 수는 아직은 없는 입장이지만 정말 내용은 다 파악을 했고 어떤 방안이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또 어제 다른 시도지사님들은 그냥 뭐 지역 소원사업 막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송 지사님께서는 큰 틀에서 딱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큰 문제 요 두 개는 좀 챙겨 주십시오라고 어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모양새도 참 좋았습니다. 아이고 제 입장에서야 꼭 했으면 좋겠다. 의지를 좀 갔으면 좋겠다. 여야가 또 시도지사는 끼어가지고요. 그렇죠. 어제 또 그 시도지사들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야 간의 의견이. 제가 한 방 매겼죠.
근데 지금 뭐 긴 설명은 제가 이미 뭐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은 어제 제 이제 그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 최문순 지사가 이야기하신 거 한우 도강탕이다. 한우 도강탕. 네. 중앙에서 재정 내려와 봐야 그냥 다 중앙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거 받아봐야 우리 부담만 된다. 저 그 말씀 굉장히 와닿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이 지방정부에서는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 지금 예산 분배 문제도 이제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제 고려하시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요 중앙직이지만 다 지방근무직들입니다. 당연하죠. 예, 뭐 국민들 우리 소방대원들 응? 인력 부족해가지고 절절매는 거 수년 동안 봐왔던 거지 이것이 무슨 경기 부양용도 아니고 정말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거고 그것이 중앙에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건 추경을 쓰면 그중에 3돈 내에서 쓰는 돈도 다 지방의 일자리입니다. 그럼요. 예, 근데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 공무원도 지금 그동안 쳐서 인력 부족이라고 하는데 그거 뽑으면 서울에서 근무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제 가지고 수험사님께서 당연한 거거든요. 결국은 다 지방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과 이렇게 비정규직 중에 돈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지금 쓰여지는 인력들이 있어요. 지방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인력 중에. 그러니까 남이 보면 우리 직원인데 본질적으로 사업은 중앙에서 만들어서 돈도 중앙에서 내려와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일자리 정규직화 할 때 일자리 차원이 아니고 이제 정규직화 돌릴 때 그 재원의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중앙에서 해줘야 할 겁니다. 물론이죠. 네, 그걸 좀 애매하게 하면 반갑습니다. 그냥 하나요. 어디 지역 방문은 처음이신? 이게 전라북도가 지역 방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도 드리고 또 이미 뭐 대선 과정 통해서 많은 지역 현안의 중요한 문제들은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고 또 공약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역의 의견을 듣고 또 응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준비한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들을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가지셨고 그 자리에서 이번 정부 추경 예산안을 직접 설명을 하셨고 또 각 시도지사님들은 각 지역의 또 현안에 대해서 원래 예정됐던 시간을 한 40분을 넘기면서 모든 분들의 의견을 잘 경청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정부로서 지금의 한국 경제 현실에서 매우 급한 게 일자리 그리고 이 소득이 낮은 이 저소득층의 살림이 계속 지금 줄고 있는 전체 국가 경제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하위 계층 20%의 소득은 지난 5분기 동안 계속해서 줄었는데 국민의 20%의 소득이 1년 넘도록 줄고 있는데 그걸 정부가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안 핀다는 이건 정부의 책임 방기다 이런 의미에 이번에는 이제 오늘은 어제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셨고 정한 이유 또 그 의미를 설명을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설명도 드리고 또 반대로 호남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전북을 먼저 방문하게 돼서 참 부담이었지만 일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 국민들 더 나아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은 그 출발이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